이화영의 이번에 녹취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화영 씨가 이제 그 녹취록에서 김영태 변호사와 했던 이야기. 김영태 변호사는 참고로 이제 그 덕수 쪽의 변호사였고 아내인 그 백정화 씨가 이화영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화영 씨한테 붙여줬다가 이화영 씨가 재판장에서 나 그거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자진 사퇴를 또 하고 나가버렸던 그리고 또 검찰과 당신이라고 하면서 싸웠던 장본인이 또 김영태 변호사인데 그 김영태 변호사랑 7월 12일에서 접견해서 했던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화영 씨가 하는 얘기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성태가 뭔가 사법 로비를 좀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해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 녹취 간단하게 좀 듣고 그리고 대변인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녹취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네, 더 말씀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응.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네.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 자, 그러니까 지금 녹취를 들어봤었을 때 김영태 변호사한테 이화영 씨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오히려 좀 이재명한테 가서 얘기를 해달라. 내가 이런 얘기까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뭔가 제낄 생각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 저 녹취가 네. 둘이서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어. 근데 다 녹취가 되고 다 있어. 녹취가 되고 있죠. 근데 녹취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생방송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건데 지금 예, 사실은 이것도 그냥 추론해 보는 거죠. 추론해 보는 거지만은 지금 저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두렵다. 하루하루가. 지금 벌써 9년 6개월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고 받았죠. 네. 그럼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한 공포일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자체가 대한민국 당군 일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직책을 이재명이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만들었던 이유도 있어요.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재명 지사 빼놓고 갔지 않습니까? 빼놓고 갔습니다. 강원지사 데리고 왔어요. 이재명 지사 뜬금없이. 빼놓고 가니까 여기서 발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평화부지사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없던 직책을 부지사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만들어서 내가 그럼 당연히 직권을 안 쳤는 건데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떠한 오다도 내리지 않았다. 이 사람이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이 자리를 만들었던 거는 사명이 있는 거,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존재하지도 않던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미션을 줄 게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럼요. 네, 지금 서로 얘기 안 했다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의 오다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상식적이다. 그럼요. 근데 지금 덮어쓰고 지금 내가 형을 받게 생겼으니 저 사람도 무서우니 사실은 나는 종범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야 내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겠구만. 이런 총선도 이기고. 네. 그러면 나 곧 어떻게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겠구나. 풀려나갈 수 있다. 무죄가 되든 아니면 사면이 되든 뭐가 되든 짧게 있다가 나가겠구나. 이 희망 회로가 도니까 지금 이재명 방어편에 섰는데 그렇죠. 중간에 이게 정확히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나씩 폭로를 합니다. 잘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두려움이 엄습해지면 팩트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보험 중에 하나예요. 보험. 네. 내가 이런 내용 알고 있다. 나 이런 내용 알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죠. 나 종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주범은 거고. 따로 있다. 네,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나 어떻게든 빼내. 니네들 안 다치려면 나를 어떻게든 보호해. 그러니까 양쪽에 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분명히 이화영 씨가 했던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녹취가 되는 걸 네. 아니까 최대한 뭔가 좀 말을 좀 줄이려고 소곤소곤,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이미 다 보도가 돼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성태 하는 것도 맨날 거짓말 얘기하는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러니까 원래 아마 김영태 변호사가 원했던 답은 이화영 씨가 그쵸. 뭐 걔가 김성태 맨날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아는 거랑 달라요. 내가 하는 거는 좀 다르다. 내가 좀 다른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이 현모 변호사가 누군지는 안 나왔는데 현근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모 변호사한테 내가 이재명 대표랑 상의까지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하는 얘기 중에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좀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팩트가 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를 저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녹취록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얘기인 게 저희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묻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영태한테 지금 확인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관리했었다. 맞잖아요. 이 뜻인 거잖아요. 들어라. 그러니까요. 지금 내 얘기 잘 듣고 있어라. 예. 야, 그러면 이 관리했다라고 하는 조직이 이른바 이제 그 이해찬이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인데 이거를 관리했다라는 것도 지금 김성태 씨가 지금 이화영 씨가 실토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야말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증거라고 봐야죠. 실토를 다 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화영 전 지사는요.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힘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날 지켜주지 못하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 사람은 다 폭로할 겁니다. 다 폭로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밑밥을 계속 깔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렇죠. 네. 총선 끝나고도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 졌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나와서 너무나 뻔뻔한 행태를 보였잖아요. 여기 뭐 진짜 웃고 당당하고 지금 9년 6개월 지금 이 구형받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일입니까? 거의 나와서 그렇죠. 국감장에 나와서 이것도 물론 불법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법 위에 서서 지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건 또 분위기가 민주당에 유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루에도 10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 1심에 유죄 판결 나면 이 사람 또 뭔가 폭로합니다. 11월이 지나고 난 또 뒤에 폭로할 겁니다.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민주당이 다시 유리해지면 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할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해석한 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왜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 그럼 이거는 지금 없던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미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준 미션은 뭐냐? 여기까지만 파고 들어가도요. 이화영이 한 짓이 나올 것이고 그 이화영이 한 짓이 누군가의 오다나 비전 그리고 미션 제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좀만 이거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냥 그럼요. 정치라는 게요. 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인과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요. 법에서는 법에 판결하게 냅두더라도 이런 것들 물어뜯고 싸워야 된다. 그럼요. 싸워라 정말 싸워라. 예.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 네. 얘기해요. 여기에 우리 성대준 대표님도 이 우파를 위해서 싸우시는 저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빅 마우스냐 우리들 여기에 뭐 유튜브들이 많이 본다라고 해도 결국은 언론을 타줘야 되는데 언론을 타야죠. 우리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언론을 안 타요. 그럼요. 예, 그럼 우리가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한마디 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최고위원 한 명이 한마디 하는 게 또 나은 것이고 그렇죠.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또 나은 것이고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더 열심히 싸워라 더 열심히 싸워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싸우라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표를 또 준 겁니다. 그럼요. 자, 우리가 그래- 지금 네. 싸울 수 있는 거 싸우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08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싸우기라도 하고 그럼 민생 챙기고 이 두 가지 트랙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 제발 민생 정책에 대한 연구하고 그리고 싸워야 될 거 대차게 싸우고 이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맞습니다.